안녕하세요.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구 상천님, 면허 정지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6월 25일, 꽤 오래됐죠? 40일 임시 면허증 받고 8월 10일 날 면허가 취소가 됐고 행정심판에서 면허 취소에서 일부 인용이 됐다. 자, 이렇게 일부 인용이 된 분이 이렇게 구제에 대한 부분을 써주셨네요. 일단 뭐 축하드린다라기보다는 다음부터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제된 분들이 많은데 구제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인지 좀 얼굴이 궁금합니다. 저희 매주 구제 사례가 나오고 있고 매달 구제 사례에 대한 영상 브리핑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제가 안 된다고 하시는 그 분은 어떤 분들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싶네요. 자, 어쨌든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됐고 110일 정지가 됐고요. 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임시면허증 그 기간은 110일 안에 포함이 된다. 취소가 정지 110일로 바뀌었으니 위반일자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개소리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임시면허증이 끝난 날부터 110일이에요. 정확히. 이거 확실합니다. 임시면허증 이후 그 다음 날부터 110일 기간을 계산하시면 돼요. 임시면허증이 계산이 돼버리면 110일 정지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정지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운전을 못한다는 기간인데 임시면허 기간은 정지 기간이 아니잖아요. 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임시면허증 기간이 끝나고 나서 110일입니다. 여기에 제 손을 걸겠습니다. 손 잘라가셔도 돼요. 모르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실무를 안 해봤거나 또는 실무를 해봐도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저는 이 업무를 거의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밥 먹고 이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임시면허 기간 다음 날부터 110일입니다. 그리고 착한 마일리지 감경이 안 돼요.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110일 정지는 그냥 오롯이 감당해야겠구나. 4년 전엔 됐어요. 4년 전엔 착한 마일리지가 적용돼가지고 더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거를 바꿔버렸어요. 법을. 새벽 4시 졸린다. 경찰 조사 때 제출한 양형자료가 검사님한테 전달되나요? 당연히 되죠. 질문 볼게요. 검사님께 의견서 제출하면 추가로 작성한 반성문과 음주교육 1차로 들은 내역서, 교육받으며 느낀 점 이렇게 세 가지만 같이 제출해도 될까요? 네, 보통은 이제 반성문도 좋지만 탄원서, 생활고에 대한 부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금주 클리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내죠. 일반적으로. 2번 경찰 조사 시 제출했던 자료가 검사님께 같이 올라가나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경찰 조사 시 냈던 자료는 또 제출 안 해도 되겠죠? 내도 상관없어요. 3번 경찰 조사 시 제출한 반성문, 양형자료 등이 검사님 심기를 거슬렀을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반성문 냈다고 검사님이 열받거나 그럴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런 경미한 사건들은 검사님이 보기보다도 이제 사무관님들이 많이 보세요. 실무상으로. 검사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서류들만 검토하시고 이런 간단한 것들은 이제 음주운전 초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아래에 있던 실무자들이 사무관님들 좀 많이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초범인데 수치가 높다고 해서 구공판 하신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농도가 원래 0.2가 넘어가면은 구공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그래요. 거의. 감옥은 안 갈 거예요. 근데 구공판 된 것이 확정되자마자 카페에 글을 썼는데 어떤 분이 반성문 잘못 쓴 거 아니냐 댓글 다셔서 계속 찝찝합니다. 글쎄요, 제가 그 반성문 안 읽어봐서 모르겠네요. 제가 반성문 작성 시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지병 관련, 잘못된 판단, 나의 불찰 솔직하게 작성했고 문제 없는데요. 솔직하게 제가 10년 넘게 앓고 있는 병이 있어 음주 당일 다수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 당황하여 대리운전 기다리지 않았다. 이 정도 가지고 검사님이 꼴 보기 싫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0.2가 넘어서 그래요. 고민 끝에 병원 자료, 평소 질환, 증거 첨부 나쁘게 볼 리가 없죠.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이제 이거는 자격지심인 것 같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죠. 합의 보자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망사. 자, 쭉 보면요. 보험사에 면책금 700만 원을 내야 되는 걸 그냥 보험 처리 안 하고 700만 원을 준다고 하고 형사합의는 800에 하자고 합니다. 가족이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뿐이라 최대한 긁어 모은 거라고 하네요. 가해자의 말이죠. 얘기도 가해자 친구 대리인이죠. 근데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진단도 처음 사주가 나왔고 크게 다치셨네요. 다친 부위도 머리도 안 나고 흉터도 크게 났거든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치료는 끝난 상태고 내년 5월에 흉터 제거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 팁을 좀 드리자면
흉터 제거가 안 되면 이거 추상장애거든요. 추상장애가 남게 되면 이거는 민사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해보험의 약관을 보시면은 추상장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율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민사보험금을 따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팁으로 좀 보시고 추상장애 부분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민사예요. 자, 몸 곳곳에 작은 흉터도 남아있는 거고 이거 추상장애죠. 3달 동안 일을 못 간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가해자 보험사에선 가능하죠. 근데 우리 보험사에 청구하고 우리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다면 면책금을 안 받고 보험 처리해달라는 게 낫겠죠. 자, 근데 이게 나중에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면책금 700만 원을 내는 대신에 가해자가 보험 처리 안 하고 700만 원을 준다. 사실 이게 700만 원 받고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또 추상장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면책금 내주셔라. 보험사에서 받겠다 하고 보험사하고도 조기 합의하지 마시고 최대한 치료받고 3년 동안은 받을 수가 있어요. 3년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3년 안에만 치료를 끝내면 되기 때문에 보험합의에 대한 조기 합의를 하지 마시고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결론은 일단은 면책금을 내게 하시고 가해자에게 그리고 뭐 형사합의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면책금을 내면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와요. 그 합의를 하지 마시고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치료 더 받을 게 없겠다 할 때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하셔라 이겁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방문해 주신 뒤 Q&A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시는 질문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